매일 편하고 새롭게 마련한 코너 오늘의 이슈 제대로 한 수 가르쳐드립니다. 이동영의 촉 오늘 첫 시간입니다. 매일 저를 도와줄 촉 가이드와 함께 할 텐데요. 매일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이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자, 사실 이 코너를 만든 이유가 네. 제가 그 대한민국에서 뭐 한 몇 손가락에 드는 정치평론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놓고 이제 나 잘났다 좀 자랑 좀 하게 해주세요. 이래서 만든 코너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MC이다 보니까 정치평론을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 매일 30분씩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이렇게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럼 궁금한 거 아무거나 막 물어봐도 됩니까? 다 물어봐도 됩니다. 뭐든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은 박지희 아나운서 함께하고. 근데 이 박지희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역할도 합니다만 요즘 그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잖아요. 시사평론가 분들을 좀 따라하고 있죠. 예. 네. 그 어떤 직함으로 불리는 게 더 좋아요? 저는 평론가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자, 그럼 이 시간에 평론가로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도움 줄 또 한 명의 평론가를 불렀습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YTN의 아들이었던 오창석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아들 이었더는 뭔가요? 제가 이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한 2, 3년 전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예, 실력 부족으로. 자연 소멸됐다가 이제는 어엿한 시사평론가 타이틀을 달고 다시 돌아왔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시사평론가 머리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나갔다가 또 YTN 아침 방송에 또 출연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예, 예. 그 시간대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할 때 예. 시사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모든 종편, 모든 방송 중요무진 하시니까, 오늘도 좀 기대를 좀 해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 얘기가 빠지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취임 4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의 특별 연설.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작가님은 어떻게 들으셨나 전체적인 그 평이 궁금합니다. 일단 뭐 국민들과 이런 시간 또 기자들과 이런 시간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시간을 많이 못 가졌었는데 취임 4주년 만나서 이런 시간 가진 건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이렇게 대통령 연설이라든가 특별 연설이라든가 혹은 국회 시정연설이 끝나면 우리 언론에서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 다르게 분석한 게 아니고 네. 경제 이야기가 뭐 20몇 차례 나왔다. 뭐 실업 이야기가 10몇 차례 나왔다. 코로나가 몇 차례 나왔다. 뭐 박수가 몇 번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 왜 합니까? 그런 거를? 하나만한 분석을? 근데 이번에는 그런 보도는 저는 아직은 못 본 것 같거든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나올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나올 수 있죠. 그런 하나만한 분석은 하지 않고 제대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 오늘 대통령이 첫 워딩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음에 임기 1년 남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 생각할 시점인데 하지만 저는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거 뭐냐면 레임덕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천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임기 1년 남으면 뭐 레임덕이 왔다 그리고 뭐 당과 또 당정청이 분열한다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이 4년 취임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당이고 정부고 청와대고 다 같이 한 길로 간다. 이걸 천명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쉼없이 달려왔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다. 네. 그러나 4년 지다 보니까 성과를 냈다. 그 중간에 불신을 뭐 조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우리 정부가 잘했고 세계가 인정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100% 야당에서는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비난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당연히 끝나자마자 야당에서는 자화자찬했다 그 비판하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은 그 한 30여 분 정도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분명히 4년 동안 실책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실책에 대한 언급 혹은 사과가 없었다는 점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뭐 좀 좋게 봤던 부분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검찰개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언급을 했는데 부분은 검찰개혁 부분은 뭐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주축되었던 과제들에 대해서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중요한 가닥
가닥이라는 게 공수처 출범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완전한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국회에 한 번 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서 지금 뭐 민생을 위해서 개혁을 잠깐 보류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차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오창석 평론가는 뭐 어떤 부분 얘기하고 싶으세요? 뭐 이제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부동산과 일자리, 코로나인데 사실 이제 코로나가 1년 3개월 동안 이어져 오면서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해당 정권이 하고자 했던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은 무언가를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벌써부터 야당에서 일자리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21만 개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국가에서도 쉽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더니 뭐 경총이라든지 무역협회에서 적극적인 이런 의사 표현에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충분히 국민들도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여름, 가을, 4월 말 정도에는 확진자가 0명이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코로나 이 방역 모범 국가로 선정되는 다른 주요 국가들이 평가하는 데에 대해서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을 국민들에게 돌렸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다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악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네. 제가 1군 평론가와 2군 평론가의 차이점을 이거 하려고 저 불렀군요. 비교 대상이 있으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박지 평론가가 이미 잡힌 방향에 따라 가겠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가닥. 예, 여기에 함의가 있는 게 있어요. 한 발 더 나가면 대통령이 네. 당연히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대범죄처를 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거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미 잡힌 방향으로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체를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런 말을 우회로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당이 만일 민주당이 민주당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소위 강경파들이 주도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처를 강행했을 때 과연 청와대에서 이걸 오케이 하겠느냐? 이거는 저는 좀 별로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 말씀이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역시 저 평론가 아니라 그냥 아나운서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저 아니면 아무도 분석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이제 이동영의 촉과 함께 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야당에서는 후보 3인방 그 인사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 잘못된 인사가 아니다. 이런 멘트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작심 멘트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 뒤에 우리가 또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이것도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네. 청문회가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뭐 과거처럼 뭐 국무총리, 뭐 법무부 장관, 또 어디 장관 그거 한번 하면 뭐 가문의 영광이고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청문회 가서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가족까지 망신당하는 일을 5천만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못하겠다.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청문회 지금 같은 망신주기 청문회 방식은 바꿔줘야 된다. 그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걸 봐라. 우리가 왜 임명했는지 도덕성보다는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이 이야기는 저희가 우리 방송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한테 물어보면 다 지금의 청문회 방식은 문제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안 바뀌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부가 지금 1년 남았는데 1년 뒤에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이 겪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다음 정권이 바뀔 때까지 뭐 정권이 연장될 수도 있고 교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도덕검증과 정책검증을 분리해서 도덕검증은 비밀리에 하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탈탈 털린다고 그럼요. 하죠. 그런 검증은 또 수많은 후보자들이 손사래를 치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이 작가님도 뭐 청와대 빨대가 있어도 네. 나는 안 하겠다라고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죄송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해 가지고 뭐 국민 공감대 형평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거는 뭐 사실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죠. 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혹은 뭐 전직 대통령에게도 함께 나왔습니다만 사면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뭐 대통령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또 이 정부가 뭐 공정, 원칙, 뭐 상식 이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 재판에서 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거를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걸 당장 적용했을 때 후폭풍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 얘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였어요. 원론적으로 던진 거였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정권이 마지막에 혹은 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건의해서 받아들이는 형식. 그게 이제 DJYS가 전두환 노태우 사면할 때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런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저는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사면은 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정석 평론가도 뭐 비슷하게 보시는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는 게 지금 무슨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중국 시장에 추월당했고 삼성전자가 뒤처지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인데 삼성전자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회사였는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기업입니다. 물론 그 사기업에 대한 영향이 국가와 국민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면 삼성전자가 다시 경쟁력을 되찾고 사면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누구보다 이 경쟁력을 갖추고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삼성전자 직원들이기 때문에 부회장의 이 사면 문제와 관련돼서는 결부짓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당에서 늘 공겨왔던 것이 이제 공정이 최우선이고 나머지 능력이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이 공정을 어긋나게 하면은 이 사람 뽑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뭐 능력이야 어차피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한들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전 정권의 특정인에게 말이나 이런 것들을 선물해주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국민들에게 당연히 아직까지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원론적 이야기는 뭐 이 문자 폭탄 관련해서도 사실은 대통령이 원론적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이걸 뭐 대통령이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 답변에 대해서 박지희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근데 굉장히 의미 있게 들은 게 뭐냐면요.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뭐 예의를 갖춰서 의견을 표출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주목을 좀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문자에 대해서 문자 폭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문자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행동으로도 직접 보여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난 이제 뭐 총선 당시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조금 얘기가 있기도 했지만 그 청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북조선의 개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이런 문자 쏟아지는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기를 대통령이 원하는지를 직접 좀 보여줄 수 있었고 그거를 오늘 한 번 더 강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과거 대통령 경선 시절에도 문자 폭탄에 대해서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한테 항의했을 때 양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창석 평론가도 어떻게 그 한때는 정치인이었으니까 네네. 문자 폭탄 좀 받아봤습니까? 심지어 정치를 안 하는 요즘도 문자 폭탄을 가끔씩 너가 방송에서 했었던 워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워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요 한 문장 정도 빼고는 아래 위로는 전부 욕이에요. 방송에서 한마디도 언급할 수 없는 욕들인데 그런 거 받으면 느낌이 어때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려니 흘려야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나중에 문득 계속 생각나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지지자에 대한 반감까지 번지게 되는데 예. 지금도 사실 이제 기사가 쏟아지는 워딩들이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와요. 문통령 지지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예의 갖춰라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그렇게 워딩하지 않았고요. 정확한 워딩은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문제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다음에 보다 공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전달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문자 폭탄 자체를 하지 말고 예의를 갖춰라라는 지시 명령으로 좀 헤드라인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럼 어쩌다 평론가는 그런 문자 폭탄 맞으면 쿨하게 넘어갑니까? 아니죠. 쿨하게 마음에 담아두죠. 이게 잘 안 사라지더라고요. 사실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뭐 이동영 작가님도 그렇게 쿨하게 넘어가진 않잖아요. 아니 그래도 저는 뭐 오창석 씨처럼 댓글로 싸우고 그러진 않아요. 저 못 참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저희 얘기를 듣기라도 한 듯이 이 댓글창에는 많은 분들이 이 코너 너무 좋다. 네, 매일매일 이 멤버로 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네. 예. 박지 씨도 꽤 많이 받아봤잖아요. 인스타 DM이라든가. 네, 그렇죠. 댓글이라든가. 팟빵 댓글이라든가. 네. 예.
지금 쿨하게 넘깁니까? 쿨하게 넘기고 또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제가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배울 것들이 있고 뭐 너무 이제 속상할 때는 그렇다고 뭐 여기 뭐 내가 생각 안 하면은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배울 것만 배우고 나머지는 잊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죠. 예. 네. 지난번에 눈이 퉁퉁 부어서 왔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언론에서 예. 공격을 받다 보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같은 정당 사람들한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문자 폭탄 받다 보니까 아마 속이 좀 상하겠죠. 행동에 제약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사실은 결국은 이제 자신 스스로는 소신 발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 첫 번째 내가 잘못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무리 나를 지지해줬던 사람이지만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기를 듣고 조정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강행하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최대한 걸러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지지자들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의 대표자로서 행동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막연히 앞뒤로 욕만 써서 보내면 사실은 이제 감정의 상처만 남죠. 자, 말씀드린 순간에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동시 접속자 수가 1000명을 넘었는데 보통 저희가 6시에 시작해서 7시 넘어야 1000명이 되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별 홍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5시 30분에 시작했는데 지금 5시 49분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동형의 쭉 시작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네. 시작이 반이다. 네, 예상이 들고. 오늘 대통령 얘기를 울쭉했는데 아까 제가 앞서서 대통령 연설 중에 실정에 대한 비판,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라든가 반성이 없었다. 그 부분 좀 아쉽다고 했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부동산 관련해서 한 2차례 질문이 있었고 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죽비를 맞았다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 이걸 인정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당정청이 생각할 부분이 아닐까.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임금 근로자 통계표 같은 게 있어요. 이제 2018년까지 나와 있어서 2018년 거를 말씀드리면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10%씩 나뉘는데 1분위 연봉 소득자가 1년 연봉이 72만 원인 경우도 있고요. 최저입니다. 2분위가 1,166만 원, 3분위가 1,888만 원, 4분위가 2,153만 원인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이 대한민국 임금 노동자 중에 40%를 차지합니다. 물론 세전 기준이긴 하지만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부동산 공급은 이미 100%를 초과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모은다고 한들 집을 매매로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공급량이 이미 100%를 초과했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집을 앞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 좀 잘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박지희 평론가는 부동산 TV에서 한 10년 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잘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저는 그냥 뭐 제 바람을 이야기를 하자면 예. 사실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역시 뭐 내는 사람보다 안 내는 국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요. 내는 예. 국민보다. 그러니까 내는 국민들도 당연히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할 수 있지만 내지 않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같이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지금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지켜볼 일이겠죠. 네. 예. 자, 오늘 첫 시간 원래 박지희 씨하고만 해야 되는데 오창석 씨가 자기도 끼고 싶다 해서 오늘 오셨고 원래 무슨 요일이에요, 오창석 씨? 저는 원래 이제 금요일 담당자입니다. 금요일 담당자. 예, 금요일에 그럼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자, 같이 한번 해봤는데 어땠습니까? 일단 뭐 저부터 말씀드리면 오랜만에 이제 이 스튜디오에 와서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달라진 모습으로 이동형 뉴스정면 승부 청취율에 도움되는 담당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박가영 아나운서. 연합뉴스 앵커죠. 수요일은 김용민 PD, 목요일은 박지훈 변호사 이렇게 나가는데 박지 씨는 어땠어요? 네, 저도 뭐 오늘 첫 시간이어가지고 조금 긴장했는데 또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구원투수로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재밌게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제가 나오고 금요일에는 오창석 평론가, 금요일에 또 김용민 평론가와 제가 진행하는 이 토론도 있잖아요. 예. 꼬꼬무 토론. 예. 거기에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이동경의 촉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의미 있는 그런 분석을 제가 2개 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들을 필요가 없었던 하나만 한 말이에요.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내일 또 새로운 촉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